네, 반갑습니다. 다쿠스TV. 오늘 직장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마인드 변화. 오늘 주제입니다. 직장인, 당신 주변의 선배의 모습들이 미래의 당신의 모습이다. 네, 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요. 시작하기 전에 멋진 사진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보이시나요? 제가 다크호스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별명을 아시겠지만 지었는데요. 제가 첫 영상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닉네임을 대학교 1학년이죠. 벌써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크호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다크호스 사진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흑마라고 그러네요. 이 말이. 이 실제로 CG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실제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와. 엄청나게 쫙 깃털도 멋있고. 자, 제 채널에 걸맞는 멋진 다크호스 사진인데요. 합성이 아니고요. CG나 실존하는 다크호스입니다. 와, 정말 잘생겼고요. 자, 제가 우연하게 검색을 했었는데 이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 이 말이 본인이 잘생긴 것을 또 안다고 그러네요. 희한하게. 사진을 찍거나 촬영하려고 카메라가 이렇게 본인 근처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잘난 것을 알고 더 잘한다고 그러네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담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올해도 벌써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소중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조금 뼈를 아픈 말씀 드릴 건데요. 네. 자, 직장인, 당신 주변의 선배님들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다. 입니다. 네. 갑자기 망치를 들고 이렇게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찾아오시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90% 분들이 놀라시거나, 에이, 설마, 이렇게 부정하실 겁니다. 에이, 내 주변의 선배들이 왜 내 모습이야?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아유, 그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알아서 잘할 거야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고개를 설레설레 대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나와 친한 정말 모모모 김모모모 부장님을 정말 닮고 싶었는데 다행이네. 저분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헐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욕 안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또 말씀드리냐. 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한번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죠. 심호흡. 자, 한 번쯤 눈을 감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취업한 막내라든지 또는 직장생활 3에서 3년차 또는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10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실 건데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아직 내 주변의 선배들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성향일까, 얼마 안 되신 분을 잘 모르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손오공의 초사이언의 능력이듯이 인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과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 눈빛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사실 90% 이상 감이 오죠, 우리가. 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남자분들은 또 군대 가시잖아요. 군대 가서도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셔서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 만났을 때도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이 선배가 나를 싫어하겠구나. 나랑 잘 안 맞겠구나. 또는 군대 가서는 이 선임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겠구만. 그리고 또 친구들도 이런 사람들 있죠. 같은 또 친구인데 그래도 나와 코드가 100% 맞지 않는 사람들 많죠.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자, 특히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직 문화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내가 사장이고 예를 들어서 금수저고 또는 내가 1인 창업가다라고 하시면 상황이 이것과는 또 다를 수 있지만 또 직장인인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한 조직 또는 팀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기 싫어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옆에 있는 동료와 선임과 또 후배들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는 사실인데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직장 동료인 거죠. 네. 특히 내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나 이외에 모두가 내 선배들이죠. 자, 내가 입사한 회사나 조직이 어떤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예전처럼 무조건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해. 요즘엔 이런 기업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자, 그렇다고 입사를 하고 우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의 선배, 후배 또 동료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공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분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나만의 롤 모델이죠. 나만의 이상적인 그분이 혹시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나만의 롤 모델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란 조직은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 해도 상하 관계, 즉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또 시행하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못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깜빡하고 잊어먹거나 또는 처리가 늦어지고 등등등 위에서 나의 상사분들이 보면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놓여질 수 있는 거죠. 자, 머리 다 큰 어른이죠,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못해서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상사를 존경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존경에 맞지 않아서 그분이 맞지 않아 일적인 부분 포함해서 개인적인 부분까지 존경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구나, 꾸중을 하시는구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 공적으로 회사 내 조직에서 존경할 수 있는 그 나의 롤모델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풍부하신 더군다나 인성까지 좋으신 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분들을 잡으셔야 되죠. 자,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적인 얘기 드렸고요. 자, 주변의 선배들과 일상적인 얘기를 자주 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주말에 이번에 뭐뭐 했어. 이번에 또 무엇을 샀어. 이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또는 애들하고 어디 갔다 왔어. 이번 주말에 말이야 어디 맛집 갔다 왔는데 최고야. 어디 거기 가봐. 아니면 이번 달 카드 값 정말 월급날 되자마자 어떻게 카드 값에서 바로바로 다 빼나가 버렸네. 어제 말이야 그 술집 최근에 거기 근래 우리 동네 생긴 술집 중에 최고야. 안주도 좋고 가성비 최고야. 얼마 전에 노래방 우리 갔었잖아. 거기 거기 정말 좋아. 담배 피시고 이렇게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로 처음에 솔직히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내내 밖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 또는 제 또래 또 후배들 동료들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저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 무슨 이야기냐고 하시겠지만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배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내가 그냥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혹시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회사란 조직,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제가 듣다 보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나? 저 삶을 내가 따라가야 하나?
다들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구나. 선배가 저렇게 했다 하면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냥 그 선배가 가는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렇게 가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비판적인 사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첫 질문의 답이 생각나시나요? 당신 주변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질문하면 대다수가 no, 절대 아니야. 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의 행동과 말이 그들과 다르게 하나요?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닮고 싶지 않은 선배들의 말과 행동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겠죠. 비슷하게 행동하니까요. 닮지 말아야 하는 또는 닮고 싶지 않은 선배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있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자, 제 주변에 부동산 하락론자를 넘어서서 폭락론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론자, 하락론자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서로 존중되고 상호 교환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부동산 절대 사면 안 돼. 부동산 투자자들은 모두 다 투기꾼이야. 그들이 집값을 자꾸 올리고 있어. 나쁜 놈들이야. 자, 그 주변에 있는 그 선배 주변에 있는 후배들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면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와 가까운 후배들 중에 이미 몇몇은 부동산 하락론자를 그 이상을 넘어서서 폭락론자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식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이 하락론자,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부동산 하락, 상승, 폭락 이런 문제가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회사 내에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과 형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결정될 포인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절대 사지 말라고 했다고 쳐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투자를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재테크를 아예 하지를 말하는 얘기인지.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아니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있던 채권 쪽으로 가야 된다. 또는 주식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뭐 실물 투자, 다른 실물 투자, 금이라든지 은 이렇게 뭐 광물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달러 투자를 하자. 이런 유의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대책도 없으면서 이런 분들 특징이 있죠. 또. 여기 주식 대박. 내가 돈이 지금 이거 있는데 지금 어떻게 뭐 적게 뭐 큰 욕심은 없지만 한 5배 정도 튀길 거 없나? 5배 정도만. 여기저기 묻고 다니죠, 이분들은. 공부는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팀 내 꼭 한두 명 계실 건데요. 네. 자, 제가 재테크 마인드 이런 영상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는 부정적이면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러면서 주식도 한 방을 원하시는. 본인은 아무 노력도 없고 주식에 돈 넣어서 몇 배 그냥 벌어서. 주식에 돈 넣는다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남들이 주식적으로 공부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냥 편하게 그 돈 넣어가지고 몇 배 그냥 벌고 싶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투기꾼인가요? 자, 아파트 한 채 투자하기 전에 그 수많은 노력. 자,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이라든지 블로그, 글, 실질적으로 또 강의도 들으시면서 가시면서 내가 투자하려는 그 동네 매물, 분양 물량 확인하시고 또 해당 동네 가서 임장, 부동산 또 중개소 분들하고 연락하셔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또 금매가 나온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게 끝인가요? 또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특약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 또 세금 관련 공부하셔야 되죠.
처음에 취득했을 때, 또 보유했을 때, 추후에 양도했을 때. 자, 계약금 보내기 전 입금 쭉쭉쭉 해서 매도자분에게 입금하죠. 계약금을. 그 클릭하는 그 전에, 그까지 전에 그 떨리는 감정. 이렇게 심장 박동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만큼 떨린다는 거죠. 과연 이런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저희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 다 무시하셔도 좋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논리야,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작은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 작은 사실 하나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아는 듯한, 본인이 막 고수인 듯한 떠드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엽기로 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냥 내 주변 선배들과 그냥 같은 길을 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재테크 방향 또는 노하우를 들을 수 없는 선배가 있다면 그분을 잡으시고요. 그분께 최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셔야죠. 밥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그분의 시간을 뺏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 시간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 어쩔 수 없죠.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죠. 재테크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 카페, 또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고 또 책,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정녕 앞으로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안내를 하는 그 엄청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자, 말로만 듣던 선배들의 삶은 가기 싫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선배의 모습, 이 나의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되는 거죠. 선언. 좁아 터진 그 작은 우물에서 이제 뛰어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점프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그 우물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우물이 다 세상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죠. 점프하셔야 됩니다. 밖은 겁나고 무섭고 위험하고 그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와 과감하게 멀어지시고요. 그 말을 과감하게 무시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가 실행하면 됩니다. 위험하면 준비하면 되죠. 위험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덜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무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소녀가 본인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화살 무기를 가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관련된 무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당장 내 미래를 설계해보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신가요? 자, 그리고 내가 진정 꿈꾸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자, 나와 내 후배들 또 나를 보면서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죠. 내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나처럼 그 선배처럼 살고 싶다. 꿈과 희망이 되시는 그 롤모델이 보시는 그런 꿈은 어떠신가요? 정말 가슴 뛰는 삶 아닌가요? 자,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적으시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메모장 또는 내 다이어리 스케줄러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내 삶을 내 선배들의 삶이 아닌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당신이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 강의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랬지만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강의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장인 재테크 마인드 변화 관련된 영상 내가 노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회사 선배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 부정, 나는 내 선배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막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우리는 더 나은 미래, 내 가족과 나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하셔야 되고요. 투자,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자산의 규모를 점점 넓히시는 그런 우리, 그리고 또 내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의 가장 밑바탕, 본바탕, 밑거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테크 마인드 변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인드 변화를 다시 한번 컨트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지금 올해는 내가 당장 바꿔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변화하는 지금 이 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